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대비 집단 상담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 하나죠.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 이 집단 상담이 가족 상담보다는 점수를 내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과목에도 필수 과목에 집단 상담의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은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 문제를 출력할 수 있는데 3급 문제를 출력해서 집단 상담의 기초도 풀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 집단 상담의 기초보다는 더 어려운 게 맞겠죠. 또 급수도 한 등급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집단 상담이 오히려 더 쉽고 집단 상담의 기초가 더 어렵게 출제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개된 기출 문제를 꼭 보실 것을 추천하고요. 이거 과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심리 특정 평가의 활용이라는 과목이 있죠. 심리 특정 평가의 활용이라는 과목도 상급에 보면 심리 특정 및 평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풀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상급에 보면 상담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1과목이 뭐죠?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과목 명칭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푸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급 문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급 문제는 좀 난도가 높기 때문에 1급 문제는 보지 마시고 상급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연관된 과목의 문제는 꼭 풀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집단 상담형 과목이 바로 그런 과목이고, 집단 상담이 선택 과목에서 가장 점수 맞기가 좋은 과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집단 상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게슈탈트 집단 상담, 인지 행동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공부했던 상담 이론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완강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학습하고 집단 상담으로 넘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아직 안 하고 집단 상담을 먼저 하려고 하신 분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를 먼저 완강을 해 주시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쭉 보신 다음에 집단 상담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진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챕터 1 들어갑니다. 25문제 중에서 20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절에 보면 집단 상담의 기초가 있습니다. 정의와 목표와 치료적 요인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개요고 두 번째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치료적 요인인데 아마 두 번째까지 집단 상담의 목표 등까지 하면 1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강은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항상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집단 상담의 개요 들어갑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단원들이 있겠죠. 그러한 상담을 우리가 집단 상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집단원이 있어야 되고요. 집단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집단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집단이란 것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요 4요소라고 하거든요. 자, 갑니다.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참여자, 집단원들이죠.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참여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참여자, 집단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집단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이고요. 집단 역동성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뒤에 나올 건데요.
이게 이제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역동성은 집단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동성, 역동, 역학이라고 말해요. 집단 역동성에 기초하여 끊어요. 자신에 대한 통찰력 및 타인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단원 개인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집단원 개인의 뭐겠어요? 통찰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태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다른 집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단 상담의 묘미죠. 그 다음에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허용적 분위기는 뭐 좀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자신의 가능성, 뭐 가능성을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목표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단 상담자, 집단원이 아니라 집단 상담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집단 상담의 목표에서 자기 이해입니다. 이 자기 이해는 집단원들이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 그 다음 학습 과정의 촉진이다. 자기 수용이다. 자기 개방이다. 대인관계 발달, 정서적 문제 해소,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했으니까 목표를 상담자의 목표가 아니에요. 집단원들의 목표죠. 그래서 집단원들의 목표로 여기서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다른 사람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자아 개념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가 있고 부정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자아의 발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아 개념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생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중요 인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의 촉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 촉진인데요. 상담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과 취미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학습 방법의 결함을 보완해주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인관계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좀 서투른 집단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대인관계 학습을 통해 그런 학습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기 수용입니다. 이해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수용이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수용은 자기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존중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내 자신 있잖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개방이죠. 자, 이해한 자기의 일면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개방도 어려워지고요. 자기 개방은 타인의 개방을 촉진시켜서 상호 이해 폭을 넓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표현을 했어요. 나를. 그러면 상대방도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네. 나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앞에서 말한 허용적 분위기예요. 안정된 분위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개방하면 타인도 그 자신이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어진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더 깊은 자기 개방을 하게 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1시간 반 정도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더 깊은 자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 진솔한 자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인관계 발달입니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주위의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인관계 학습. 정서적 문제 해소입니다. 상담자의 지도를 요하는 개인적이나 정서적 문제인 수줍음이나 자신감의 결여라든지 습관적인 걱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겠죠. 이때 상담은 개인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집단 상담에는 장점이 있어요. 자신의 정서를 다른 집단원들에게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환기가 돼요. 이러면서 정서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표현이라고도 하겠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내는 학습된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권리라든지 욕구라든지 의견, 생각, 느낌 등을 직접 상대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되게 이제 수줍음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주장이 좀 잘 약해요. 그래서 이런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 상담의 목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개방하고 주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기고 학습의 경험도 있겠구나.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 되겠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표출되어서 카타르시스도 경험하겠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력 따지기 집단 상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별표 하나만 치시죠. 자, 집단 상담은 정상 범위에서 심하게 일탈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심하게 정상 범위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집단 상담하기는 힘들어요. 집단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집단 치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집단 지도와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자, 심각한 정서적 성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요.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이 성장과 적응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 상담의 주된 목적은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이 적응이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적응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로 뭐다? 집단 상담이다. 1번 중요해요. 체킹해 주세요. 자, 어디를 형광펜으로 밑줄 치냐면요.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각한 정서적 성격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집단 상담의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이거나 상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 동의하시죠? 집단 상담의 분위기는 신뢰로우며 수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수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역동적 대인관계 과정 앞에서 말했죠.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 집단의 응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응집력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응집력은 소속감, 결속력 이런 것들과 동의어가 돼요. 집단의 응집력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하위 집단의 응집력은 문제가 돼요. 부정적인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단에. 그런 부정적 하위 집단의 응집력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집단의 어떤 긍정적인 응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응집력은 집단 내 친밀감, 신뢰감, 그 다음에 온화함, 공감적 이해로 나타내며 적대감과 갈등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적대감이나 갈등을 포함할 수 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적대감이나 갈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집단의 응집력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응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집단 상담 과정에서 과도기를 배워요. 과도기를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과도기에 4단계가 있어요. 하위 4단계가. 첫 번째가 의존을 해요. 그 집단원들끼리 의존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항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집력이 생겨요. 그래서 의저, 갈, 응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응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저항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응집력이 있는 집단은 집단으로 하여금 자기개방, 위험 감수, 그리고 집단 내의 갈등에 대해 갈등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건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공적인 상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응집력 안에는 그 갈등적인 부분들도 해결하는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거,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 적대감이 일종의 저항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6번 별표. 자, 제가 생각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은 1, 4, 5, 6이에요. 1, 4, 5, 6에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입니다. 집단 상담은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하죠. 이 장단점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게 소수라는 시험이 있어요. 뭐 직업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소수로 하거든요. 2차 실기가 소수라는 시험인데 이 소수에서 잘 나와요. 집단 상담의 장단점을 뭐 3가지씩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소수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장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1대1 관계를 맺어요. 개인 상담에서. 그러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집단 상담에서는 그런 거에 좀 덜하죠.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 다음에 현관편 밑줄, 집단 속에서는 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 되고요. 그냥 두 번째, 집단 상담 장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돼서 새로 학습한 행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집단 안에서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줄,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단, 김아무개 가족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가족의 문제를 집단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모의 상황극을 한단 말이에요. 집단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자도 이야기해주고 다른 집단원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상적인 현실 상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검증해서 실제 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집단 상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 다음에 중요하죠. 소속감, 거기에 밑줄 치세요. 소속감은 응집력과 동의하라 했어요. 소속감이나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그냥 동료의식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 요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에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 즉 연령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성정 배경, 경제적 지위, 문제 행태 이런 다양한 개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동성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혼성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죠. 나이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다양한 성격들의 소유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풍부한 학습 경험에 밑줄 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다는 점에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서보다 학습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더 클 수 있다에 밑줄 치면 되고요. 집단 속에서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직접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다음에 밑줄 물러서서 관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8명의 집단원이 있다. 근데 내가 굳이 나는 안 끼어도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장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특정한 대화의 내용을 취급하는데 고통이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그런 다른 구성원들을 관찰하면서도 함께 생각하고 느낌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위협을 이제 해결하는 가운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내 문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뒤에 얄놈이 말한 것 중에 집단 상담의 이점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그 집단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있고 나와 비슷하게 심각한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서로 힘을 합치면 이런 문제들을 서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대로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 문제 해결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의 장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또한 개인 상담을 회피해온 사람이 상담 집단에 용기를 내서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왔다가 이제 좀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집단 상담은. 그래서 상담이 이제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집단 상담의 장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집단 상담의 단점입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되게 이제 단점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허를 찌르는 것들이 좀 나오니까. 첫 번째는 모두한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명이 있다. 그럼 8명 모두 다 목표 달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집단원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서는 특정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개인 상담이면은 50분 동안 그 개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 상담일 때는 서로 의견을 공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지만 집단 상담만큼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집단 상담 경험에 치우쳐서 집단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 끊어봐요. 집단이 현실 도피의 기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집단이 현실 도피의 기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 거기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이 오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단 모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집단이 나의 어떻게 보면 도피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목표 달성이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에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집단 압력의 밑줄이요. 집단 압력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원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이야기할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집단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이 집단 상담에 모두 적합하지는 않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심각한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상이 집단 상담에 적합하지는 않다. 예를 보면 거기 밑줄 쫙 그어주세요. 많은 의심이 있다든지 지나친 적대감이 있다든지 심한 정서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부적합 대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이 개인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할 경우 개인이 안정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안정감 상실 위험,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집단원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 집단원 개인이 가졌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동료들과의 상담 집단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그 반대 의견도 생길 수 있는데요. 비슷한 연령과 생활 환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되기 쉬우며 다른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참여자들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배울 기회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는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 이 7번째는 이런 거예요.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이걸 동질 집단이라 하거든요. 동질 집단. 동질 집단이 모이게 되면은 학습의 기회가 다양한 집단, 이질 집단이라는데 이질 집단보다는 어떤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는 동질 집단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질 집단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질 집단에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세 번째 줄처럼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다양한 자극을 받거나 배울 기회가 좀 줄어든다는 게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별표. 세 번째는 이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필기에서. 자,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요.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자신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배우고자 하는 내담자 가로 닫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배우고자 한다면 다른 집단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집단 상담이 적합하겠네요.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성격, 생활 배경의 사람들에게 끊어요. 배려와 존경심을 배워야 하는 내담자. 자, 다른 성격이나 다른 생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럼 이제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 존중감이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한다면 집단 상담이 좋겠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한 그 다음에 가로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한 내담자 가로 닫고 대개 이제 사회적 기술하면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이라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 기술 습득이 필요하면 집단 상담이 좋겠죠.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 향상이 필요한 내담자라고 했어요. 자, 유대감부터 가로요. 유대감 하려면 집단, 소속감 하려면 집단, 그 다음에 협력, 협동심의 함양, 이것도 뭐예요? 집단, 집단 상담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그 다음에 가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조언이 필요한 내담자 가로 닫고요.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요. 반응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집단 상담이 좋겠죠. 동료나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내담자. 자, 거기에 보면 타인의 이해와 지지란 말이 있죠. 거기에 가로쳐 주세요. 타인의 이해와 지지로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물론 개인 상담도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집단원들로부터 이해받고 지지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상담에 좋은 점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별표. 자기 문제에 관한 검토 분석을 깊이 동그라미. 유보하기를 원하고 유보의 동그라미. 자기 노출에 관해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내담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다 이걸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요. 그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분석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그냥 유보하고 싶어 해요. 유보란 말 아시죠? 좀 미루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노출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개인 상담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개인 상담할 때 상담자와 1대1로 할 때는 상담자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 나온 대로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싫어요. 내담자가 기피해. 그 다음에 유보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인 상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개인 상담은 집중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은 훨씬 내담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상담자에게.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개인 상담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한 거 관망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거 뭐 다른 사람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상담자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 분석도 해야 되고, 물론 내 문제 분석도 시기적절할 때 분석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문제 해결하러 왔으니까. 이럴 때는 집단 상담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거 질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표 칠하 했어요. 이거를 접근할 때 개인 상담이 부적합하고 집단 상담이 적합하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됩니다. 자, 실력 따지기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자,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왼쪽은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구분해야 되겠죠. 문제가 위급하고 원인과 해결 방법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급의 동그라미요. 위급한 사람들은 집단 상담 아니죠. 이거는 집중적인 개인 상담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 자신과 관련 인물들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비밀 보장이잖아요. 집단 상담은 여러 집단원들이 내 정보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집단원들이 헤어졌을 때 그래서 어디에서 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인 상담은 이 내담자 자신과 관련 인물들은 되게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상보호, 비밀보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 상담이거든요. 자아개념, 사적인 내면 세계에 관련해서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는 면담의 경우입니다.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밑줄 쫙 그어요. 심리검사 결과 해석은 되게 개인 상담으로 많이 해주잖아요. 집단에서 공개적으로 바라는 것에 심한 불안공포, 거기 밑줄이요. 심한 불안공포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집단 상담 힘들어요. 개인 상담 해야죠. 집단 상담의 동료들로부터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밑줄이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요. 행동이나 태도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집단 상담 안 되겠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나 통찰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찰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면 개인 상담이 좋아요.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고 또 자기 탐색도 자기 이해하고 싶으면 집단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여기 통찰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상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통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 상담이 좋다. 상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인정을 거기에 밑줄이요. 강박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이거 못 받으면 나 못 견딘다. 관심 받아야 된다. 주목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집단 상담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집단원들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개인 상담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보이는 내담자. 당연히 안 되겠죠. 집단 상담은 안 된다고요. 폭행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개인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집단 상담 쪽에 유리할까? 아니면 개인 상담 쪽에 유리할까? 이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와 그다음 실력 따지기에 있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둘로 양분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두 가지 다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그 집단 상담 필요한 경우에서의 7번이에요. 그 7번을 놓치지 마세요. 7번이 잘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봐드리면 자기 문제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기피하거나 유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집단 상담이 좀 더 낫다는 거죠. 개인 상담이 부적합하고. 정리됐죠?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한 내담자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동시에 참여하게 되는 상담 모델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1번에 자, 현관펜 준비하세요. 병행 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에. 거기에 현관펜 밑줄 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 연합 상담이란 게 있어요. 연합 상담에 밑줄 치고요.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인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내담자가 한 상담자에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동시에 참여하게 되면 병행 상담이라 하고요. 한 상담자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다른 상담자에게 집단 상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연합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상담자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예요. 상담자가 안 바뀐 상태에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병행 상담이라 하는 거고, 한 상담자는 개인 상담을 하고 다른 상담자는 집단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심한 성격적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연합 상담이 단독 상담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심한 성격적 문제 밑줄 쫙 그어주세요. 심한 성격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상담자에게는 개인 상담을 받고 다른 상담자에게 집단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한 성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동질 그룹을 해야죠. 심한 성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동질 그룹을 해서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집단 치료가 되겠죠. 성격적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집단 치료 쪽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연합 상담이 단독 상담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단독 상담은 뭐예요?
단독 상담은 개인 상담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수치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끌어봐요. 정신역동적 연합 상담이 단독 상담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어요. 아동기니까 과거잖아요. 성폭행이다. 그러면 이건 정신적인 외상이 심각하겠어요. 따라서 정신분석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정신분석적인 연합 상담이 단독 상담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인 상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상담자에게 집단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 모두 단독 상담보다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비율이 낮다. 그 자리에서요. 높다 X. 높다 X. 우리가 이제 병행 상담이 됐든 연합 상담이 됐든 이 단독 상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독 탈락자, 그래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할 비율이 낮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상담하고 그 집단 상담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는 이 단독 상담보다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해볼게요. A 상담자가 있고 B 내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상담자가 있고 집단원들이 7명이 있는데 여기에 B 내담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담이죠? 개인 상담이죠. 이게 무슨 상담이죠? 이게 집단 상담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상담자 A가 B를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똑같아요. A라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병행 상담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자가 달라지죠. A가 B를, 이게 상담자입니다. 이게 내담자고 개인 상담을 해요. 그런데 C 상담자가 다른 상담자네요. 일곱 명의 집단원이 있는데 이 B 내담자를 뭐예요? 집단 상담합니다. 이거를 연합 상담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A, B, 여기는 C, B입니다. 상담자가 달라요. 여기는 상담자가 같고. 그래서 병행 상담의 개념과 연합 상담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이 있는데 반대편에 단독 상담이 있어요. 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한 게 중도 탈락자 발생이었잖아요. 중도 탈락자. 중독 탈락자 발생 비율. 이게 더 높죠.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 이 내담자가 상당히 많은 상담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상담보다는 중도 탈락의 발생 비율이 병행 상담과 연합 상담이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과 토의 집단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과 과정, 양극성과 통일성, 형식성과 자발성, 객관성과 주관성, 그 다음에 제한성과 솔직성,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지도성의 차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예전에 좀 나왔었어요.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집단 상담입니다. 토의 집단은 말 그대로 토의가 목적이에요. 토의가 목적이고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 쪽에 2번에 다 집단 상담이 있어요. 그 2번에 체킹하시고요. 토의 집단은 해결할 분명한 주제, 토의할 내용을 중시하고요. 자, 내용의 동그라미요. 집단 상담은 내용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여 단계에서부터 종결 단계까지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과정의 동그라미요. 양극성과 통일성인데 통일 집단은 몇 개의 분파가 생긴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토의 집단 할 때는 이렇게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토의 집단이고, 자, 집단 상담은 상반되는 의견이 허용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 낼 수 있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장려되게 통일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통일성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토의 집단은 딱 갈려요. 분파로 이게 갈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응집력, 결속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형식성과 자발성이에요. 상반된 의견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고 이에 토의 진행 방해, 규칙 질서를 창조해야 되므로 형식적이다라고 했어요. 토의 집단은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극렬하게 막 말을 하면은 거기서 딱 제한하잖아요.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은 형식이 필요 없고요. 집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해요. 자발적 참여, 자발성이라고 하죠. 자발성, 자발적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객관성과 주관성이에요. 되게 토의 집단은 어떤 명확한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객관적 사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거고,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의 주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주관적 동그라미. 제한성과 솔직성. 정한 목적을 향해 토의를 진행해야 되므로 언행에 항상 제약이 따릅니다. 거기서 제약이 제한이죠. 제한성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개인은 감정과 사고를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됩니다. 그래서 솔직성이라 한다. 솔직하게 동그라미. 지도성의 차이입니다. 토의 집단은 형식에 따른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요. 지도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이제 사회자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단 상담은 리더가 할 형식적 정해진 역할은 없고요. 자신의 언행을 통해 집단 분위기를 자유롭게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위기 조성에 밑줄 치시면 돼요.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지도자는 토의 집단 같은 경우는 통제하는 통제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분위기 조성자. 집단의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거 생겨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 상담과 집단 지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 집단 지도, 집단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표가. 이것도 최근엔 잘 안 나와요.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의 중심은 어떤 주제가 아니라 집단원 개개인 자체가 됩니다.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실체적 행동 변화가 목적이 됩니다. 집단 상담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 성장과 발달 이런 것들, 적응 이런 것들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집단 지도입니다. 집단 지도는 우리가 이제 진로 지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집단 진로 지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 교육 이런 게 목적이에요. 정보 제공을 포함한 교육적 경험을 내용을 주제로 합니다. 정보 제공의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게 보면 집단 지도가 있고 집단 상담이 있고 집단 치료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집단 상담의 별표. 자, 집단 상담을 보죠. 비교적 정상적인 내담자 집단이고요. 예방적, 성장 촉진적인 접근이고요. 참여자 개인의 발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와 관련된 성숙지향적 행동 변화. 그 다음에 상담자 역할은 안내자, 민주적인 촉진자 이런 역할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 된다. 집단 상담에 집중하세요. 자, 집단 지도입니다. 정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집단. 정보가 중요하죠. 교육이요. 그 다음에 예방적인 집단, 토의되는 주제, 주로 교육적이고 직업적인 지식 습득, 집단의 구조, 활동 내용의 권위적인 책임을 여기서 상담자가 지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치료입니다. 집단 치료는 임상적으로 좀 뭐랄까요, 치료 대상,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내담자, 교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참여자 개인의 증세를 완화합니다. 증상 완화. 그 다음에 무의식적 동기를 주로 탐색하고 해석하여 정서적 장애를 치료한다. 되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것들이 되게 치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 전문적인 치료, 전문적인 치료자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상담자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집단 치료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영어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두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유형이 있습니다. 참 만남 집단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가이던스 집단, 지도 교육 집단이라 합니다. 상담 집단 별표 하나, 치료 집단, 자조 집단, T 집단, T 집단의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구조화 집단 별표 하나입니다. 이 집단의 유형은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이제 챕터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배웠으니까 집단 상담의 유형을 보자는 거예요. 참 만남 집단을 다른 말로 시작, 성장 집단 상담이라고 그래요. 성장의 현관펜 밑줄. 타인과의 보다 의미 있는 만남과 만남의 동그라미. 그래서 참 만남 집단이라고 그래요. 엔카운터 집단이라고 하는데, 자, 만남과 접촉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적 통찰과 학습, 인간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함으로써 참 만남 집단이 바로 실존주의와 현상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실존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더 친근감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장 집단 상담, 거기에 별표. 성장 집단 상담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참 만남 집단이라 한다.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의하시죠? 2번 시작. 인원은 8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하나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8명이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집단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성장의 밑줄. 네 번째 시작. 지도자와 집단원이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수용적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상호 수용적 분위기에 밑줄 치면 돼요. 왜? 만남이 중요하니까. 만남과 접촉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죠? 정리가 됩니다.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집단은 교육이란 말이 중요해요. 체계적 교육 목표를 가지고 강의, 교수 등 구조화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이던스 집단이고요. 상담 집단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시키거나 끊어요. 자기 인식에 초점을 두는 집단 상담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문제, 자기 이해 촉진, 증진, 부적응 행동의 극복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게 상담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만남 집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참만남 집단은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성장. 근데 상담 집단 같은 경우는 성장도 있어요. 발달도 있어요. 그러나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는 것까지 있어요. 상담을 통해 제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 집단과 참만남 집단, 즉 성장 집단 상담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치료 집단입니다. 주로 병원이나 임상장면 치료 목적으로 장기 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셀프 헬프 그룹 아시죠? 자조 집단은 공통의 문제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갖게 하는 지지 체제를 형성하는 집단이 됩니다. 자, 이 자조 집단의 대표적인 게 익명의 단조 모임인 AA죠. 단조 모임, 단도박 모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조 집단이 된다. 그래서 공통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의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T 집단, 트레이닝 그룹이라고 해서 훈련 집단이라고 그래요. 훈련 집단,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훈련 집단에 밑줄 쫙 그어요. 훈련 집단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관계 훈련 집단에만 밑줄 쳐요. 훈련 집단 또는 잠재력 개발 훈련 집단 등으로 소집단의 훈련, 거기서부터 가로 소집단의 훈련부터 시작. 소집단의 훈련을 위주로 형성된 집단을 훈련 집단 일명 T 집단이라고 한다. 가로 닫고요. 이게 개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조화 집단이 있다. 구조화 집단은 집단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해하거나 인생의 힘든 전환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화 집단이라고 해요. 자, 구조화 집단은 말 그대로 어떠한 주제가 있어요. 거기 나온 대로 특정 주제,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기술 이런 것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화 집단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확인 학습은 집단의 유형에서 나오는데 성장 집단 별표, 교육 집단, 치료 집단, 지집단, 과업 집단이 있다.
자, 성장 집단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성장 집단, 집단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의 동그라미, 이 성장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놓치면 안 돼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병리적인 부분을 치료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가로 심리사회적인 건강, 가로 닫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집단 유형이 무슨 집단? 성장 집단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집단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구성원의 지식, 정보, 기술 양성에 목적을 둔다. 체계적 교육 목표를 가지고 강의, 교수 등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한다. 가이던스 집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치유 집단입니다. 집단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치료 집단, 치유 집단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치료 집단이 되는 거예요. 주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 목적으로 장기 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입니다. 지지 집단입니다. 구성원들이 생활에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 거기에 밑줄이요. 주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조, 상호 원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상담자가 자조니까 상담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진 않아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셀프 헬프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지 집단은 상담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죠. 상담자가 개입을 자조 집단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상호 간에 집단 상호 간에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과업 집단입니다. 태스크 그룹이라 하죠. 과업 달성, 결과의 도출을 위해 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집단 유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업 달성, 결과 도출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쭉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만남 집단, 성장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 체킹하셨죠? 상담 집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조 집단과 지지 집단,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자조 집단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T 집단, 훈련 집단이라고 하는 거 체킹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성장 집단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 집단 체킹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워밍업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적 요인, 얄롬이 말했던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내용부터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